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4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수업을 맡게 된 천안 성성중학교 교사 진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오늘도 당연히 복습을 해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는 영양소의 종류에 따른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g당 탄수화물은 몇 킬로칼로리, 지방은 몇 킬로칼로리, 단백질은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 자, 보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양소들이네요. 탄수화물은 몇이었죠? 4. 지방은 9. 단백질은 4였습니다. 잘 기억나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비타민 중에서 어떠한 영양소가 결핍되면 구숙, 구가염, 설염이 나타난대요. 혀랑 입에 이렇게 염증 생기는 거. 비타민 B2였죠. 리보플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즈나 우유 이런 것들에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입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치즈나 우유를 먹는 게 좋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에게 생길 수 있는 식생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신의 식행동을 평가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습관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만약에 열량은 높은데 고열량인데 영양 성분은 적은 고열량, 저영양 음식을 먹는다면 비만해질 위험이 크겠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을 섭취를 줄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면 건강한 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인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말을 기억하고 이게 나에게 해로울지 유익할지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급격한 성장으로 식욕이 왕성해져서 무절제한 식생활을 하기 쉽고요. 또 바쁜 학업 스케줄, 대중매체의 영향, 외모에 대한 관심 등으로 바르지 못한 식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식생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우선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무절제한 식생활, 그리고 특정 식품의 선호. 요즘은 매운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매운 음식이나 또 엄청 단 음식을 찾는다든지 이런 행동들도 문제가 되겠죠.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무작정 굶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회적 문제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이나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외식 산업의 발달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배달 어플 통해서 쉽게 시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대중매체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특정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요. 선생님도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 영상을 보면 먹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족의 구조가 핵 가족화 또는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식생활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의 문제로는 첫 번째 아침 결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아침 먹고 왔나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기억나요? 요즘에는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늦잠을 잔다든지 혹은 입맛이 없어서 또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로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오게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집중이 잘 안 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몰아서 한꺼번에 과식을 할 확률이 커요.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을 전날에 일찍 먹고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늦게 자면 다음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결국 아침 먹을 시간이 없게 되고 급하게 학교에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찍 좀 자는 게 좋고요. 또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입맛을 돋우는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아침부터 너무 거하게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또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날에 미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찐 감자라든지 떡이라든지 삶은 계란이라든지 이런 간편식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는 섭식 장애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 체중 증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마른 몸매에 대한 강한 욕구,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때문에 이러한 섭식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종류로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거식증과 폭식증이 있습니다. 자, 거식증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식증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해요.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식사를 거부할 거야. 인데 먹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살찔까 봐. 지나친 체중 감량이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식사를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거식증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지방이 없으니까 또 맥박수가 감소하고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강박관념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나 왜 이렇게 뚱뚱하지? 살 더 빼야 돼, 더 빼야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인 폭식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식증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음식을 막 먹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약을 먹어서 장을 비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다 보면 위와 식도, 치아까지 손상이 되겠죠. 또 장 운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 자신이 굉장히 뚱뚱해, 못생겼어, 살이 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괜찮은 사람이야, 건강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평소에 적당히 골고루 균형 있게 제때 먹을 수 있어야겠죠. 필요한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에너지 불균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불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사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비만이나 저체중에 걸릴 확률이 큰데요. 자, 비만은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비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그만큼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는 고혈압,
심장병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이 있고요. 또 성인기에 비만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다이어트 할 거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새끼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되 그거를 나눠서 양을 조금씩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열량 식사를 하고요. 과일과 채소, 우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활동량을 늘리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에너지 섭취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클 경우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성장이 부진하다든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피곤을 느낀다든지 빈혈이 나타난다든지 월경, 불순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식욕을 돋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건강한 체중에, 적정 체중에 해당이 되는지 계산하는 체질량 지수가 있어요. 이는 BMI라고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몸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몸무게 나누기 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위가 우리가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예요, 미터. 자, 예를 들면 키가 170cm인 사람은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7m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17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7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숫자가 나왔을 때 18.5 미만이면 저체중이고요. 18.5 이상에서 23 미만이면 23 미만이니까 23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미만은. 정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23 이상 25 미만은 과체중, 25 이상 30 미만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 비만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70cm이고 65kg인 남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몸무게 65 나누기 170이니까 1.7인데 여기 보면은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1.7 곱하기 1.7을 해준 숫자로 나눠줘야 돼요. 자, 1.7 곱하기 1.7 계산을 해보면 2.89가 나옵니다. 선생님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65 나누기 2.89를 계산을 하면 22.49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럼 어디에 해당할까요? 22.49는 23 미만이니까 정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키와 몸무게를 대입시켜서 한번 나는 적정 체중에 해당하는지 계산을 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식품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청소년기 학생들은 열량이 높고 지방이 많고 당류, 나트륨 함량이 이런 높은 음식들, 그리고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은 부족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면 고혈압, 만성질환, 비만, 성인병 이러한 질병들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자연식품을 이용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햄버거보다는 집에서 찐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먹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콜라 대신에는 주스라든지 우유를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이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 다양한 식품, 이거는 다양한 6가지 식품군에 해당이 되죠. 곡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쵸? 조금 명칭은 다르긴 하지만 6가지 식품군 다양하게 먹자. 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까 전에 아침 결식에 대한 문제점 얘기했었죠. 집중도 잘 안 되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점심에 폭식할 확률이 높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밥은 꼭 챙겨 먹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활동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같이 하는 균형 있는 소비. 섭취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마세요. 달게 먹지 마세요. 기름지게 먹지 마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짜게 먹으면 고혈압에 위험이 있고 달게 먹는다면 당뇨병의 위험이 있겠죠. 또 기름지게 먹게 된다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 자, 단 음료가 뭐예요? 달달한 음료, 뭐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가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내가 칼슘 보충제를 먹어서 키가 커야겠다라고 해서 칼슘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흡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 음료 대신 당분 섭취는 줄이고 물, 순수한 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지나치게 많이 마련해서 버리지 말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자 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식재료는 뭘까요? 국내산 혹은 로컬푸드 제품을 의미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입니다. 자, 이렇게 식생활 지침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 영양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포함해서 Q&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네. 저 마가린에 트랜스 지방이 많다고 했었는데 버터와 마가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자, 버터는 동물성 식품인 우유에서 만드는 거고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이에요. 기름. 액체 상태인 기름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고체 지방입니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때문에 가급적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몸짱이 되고 싶어요. 밥 대신에 단백질 보충제만 먹고 운동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될까요? 자, 단백질 좋죠.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단백질에 있는 질소가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은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지나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자, 방금 전에 식생활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단 음료 대신에 수분, 물을 많이 먹는다 라고 했었죠. 물 대신 콜라를 먹어도 되나요? 어떤 학생은 물과 함께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콜라랑 약을 함께 먹는 친구도 본 적 있었는데 물 대신 콜라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물과 콜라 모두 수분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물 한 컵은 수분만 공급하는 반면에 콜라에는 수분만 있는 게 아니죠. 수분 외에 다량의 당분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또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인 이런 것들은 수분을 우리 몸속으로 밖으로 배설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이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콜라는 칼슘 흡수도 방해하고 다량의 당분도 있고 카페인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에너지 불균형은 에너지 소비량과 섭취량이 같지 않은 상태이다. OX.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O이죠. 불균형, 균형하지 않으니까 소비량과 섭취량이 같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소비량이 더 크면 저체중, 섭취량이 더 크면 비만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청소년기 식생활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첫 번째, 과식을 피한다. 두 번째, 아침밥을 먹는다. 세 번째, 물 대신 단 음료를 마신다. 네 번째,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다. 다섯 번째, 잡곡, 채소,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한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있었던 지침이죠. 지침에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거꾸로 됐죠. 물 대신 단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단 음료 대신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기 영양과 식생활 단원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가로, 세로 퍼즐을 통해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로, 세로 퍼즐 활동지는 에듀스 충남 포털 사이트에 있으니까 다운받은 후에 프린트해서 다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 이렇게 가로 문제와 세로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에 다 담아지지 않아서 선생님이 종이를 보면서 가로, 세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부터 풀어볼까요? 가로 2번. 식사를 제때 하지 않고 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자, 아침 결식에 문제가 있었죠. 2번 문제는 결식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로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로 1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이 공통으로 체내에서 하는 기능. 자, 우리가 에너지 공급, 신체 조직 구성, 생리기능 조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물이 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생리기능 조절이죠. 자, 그러면 여기 힌트가 나왔으니까 가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 체내에서 지방산과 땡땡땡땡으로 분해된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리래요.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었죠. 자, 5번 가로 문제. 건강이란 몸에 질병이 없고 마음이 즐겁고 건전하며 땡땡땡으로 잘 적응하여 사람들과 원만하게 생활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건강의 3요소에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있었죠. 자, 그러면 5번의 답은 사회적 이겠네요. 자, 그럼 세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땡을 유지하기 위해 알맞은 양을 먹어야 한다. 우리 BMI 계산했었죠, 아까 전에. 적정 체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가로 8번 먼저 풀어볼까요? 체로 시작한대요, 체. 8번,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BMI인데, BMI를 한글로 체질량 지수였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가로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단백질, 무기질, 물이 공통으로 체내에서 하는 기능. 자, 아까 전에 생리기능 조절 말고 에너지 공급 말고 하나 뭐가 있었죠?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우리 뼈랑 머리카락이랑 근육이랑 지방이랑 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땡땡 땡땡땡땡은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자, 반드시 필수이고, 자, 단백질이래요. 단백질은 어떠한 형태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서 흡수된다고 했었죠?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로 문제. 자, 물은 혈액의 주성분으로 영양소를 운반하고 땡땡땡땡을 배설시킨다. 땡땡땡을. 자, 노자로 시작한대요. 정답은 노폐물이겠죠. 자, 그러면은 물이 있으니까 7번 세로를 풀어봅시다. 몸속에서 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정답은 뭘까요? 포도당으로 분해된대요. 탄수화물이죠. 또 1g당 4kcal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대요. 그리고 과잉 섭취했을 때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이 생기기 쉬운 지방산은 무엇일까요? 자, 동물성 식품에 많다고 했으니까 지방산도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동물성이니까 포화지방산이 되겠네요. 포화지방산. 자, 새로 11번 문제를 봅시다. 자, 지자로 시작한대요. 자, 지땡땡 비타민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는 비타민이다.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니까 지용성 비타민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로 12번.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대요.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트륨, 소금에 있는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자, 세로 9번. 철의 섭취가 부족하면 땡땡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혈자가 들어가네요. 빈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 문제 16번. 체내에 소화 흡수되지 않지만 포만감을 주고 배변을 도와주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래요. 다당류였죠? 정답은 식이섬유. 였습니다. 미역이나 버섯, 과일 껍질에 많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로 문제, 13번. 칼슘은 땡땡 및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치즈 등에 많이 들어있다. 정답은 우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어때요? 청소년의 영양과 식생활 단어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배운 내용을 한번 가로 세로 퍼즐로 풀어봤는데 다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 과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푼 가로 세로 퍼즐 한번 풀어보고요. 또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